어느 날 밤 문 밖의 발소리가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긴장감을 자아냈어. 평강, 온달이, 경대승이었다. 아직 젊고 패기가 넘치는 장군, 그리고 정중부 휘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인물이었지. 평소엔 격 없이 어울리던 사이였기에 그의 등장은 놀랍진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는 걸 본 건 드물었어. 평강은 의심 반, 농담 반의 눈빛으로 그를 흘겨보며 슬쩍 웃었지. 웬일이야? 요즘 아주 잘 나가던데? 농담이었지만 분위기는 웃어넘길 수 없을 만큼 묵직했어. 경대승은 잠시 말을 아끼다 이윽고 정면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쿠데타 한번 하려고.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어. 평강과 온달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지. 그건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정중부를 직접 겨누겠다는 선언이었어. 침묵이 흘렀고 둘은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어. 경대승은 그 정적을 가만히 견디다 못해 약간의 짜증을 얹어 말했지. 왜, 하기 싫어? 평강은 눈을 가늘게 뜨며 경대승을 바라봤어. 말끝엔 냉소가 묻어났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죽일 거냐? 경대승은 웃듯 말았고 어깨를 으쓱하며 조용히 대답했어. 내가 너희 무공을 뻔히 아는데 쉽게 죽이겠냐?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 내 일에 끼어들지만 마. 그 말은 위협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었어. 그저 하나의 통보였지. 그 순간 평강의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을 굴리기 시작했어. 고려는 언제나 그랬다. 쿠데타는 숨쉬듯 반복되었고 어느 줄을 잘못하면 목숨도 돈도 이름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였지. 평강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콜, 우린 조용히 있을게. 경대승은 만족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 좋아, 믿고 간다. 그가 떠난 뒤에도 방 안엔 무거운 침묵이 오래 남았지. 온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 진짜로 가만히 있을 거야? 평강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어. 그럼 어쩌겠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냐. 이번엔 그냥 짱 박혀 있는 게 상책이야. 괜히 나섰다간 진짜 한순간에 되죠. 온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작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어. 그래, 이번엔 조용히 짱 박히자. 그들은 가볍게 웃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엔 또다시 불확실한 선택을 해야 하는 피로감이 쌓여 있었어.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때로는 검을 뽑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었지. 그 밤 별은 흐릿했고 바람은 낮게 울었어. 평강과 온달은 그렇게 다시 한번 정치와 칼날 사이에 줄타기 위해 조용히 몸을 웅크렸고 다가올 또 다른 폭풍을 기다리기 시작했어. 1179년 9월 3일 새벽, 개경의 하늘은 검게 눌러 앉았고 바람은 말없이 피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 한때 정중부가 권좌를 움켜쥐었던 그 궁궐은 이제 26의 젊은 장군 경대승의 발 아래 무너져 있었지. 칼날은 다시 높이 들렸고 피는 또 한 번 권력을 적셨어. 정중부와 성유이는 그날 새벽 대궐 안에서 처참히 쓰러졌고 그들과 함께 고려 무신 정권의 한 시대가 마감됐어. 권력의 추는 다시 급격히 기울었고 살아남은 자는 소수였지. 대대적인 숙청은 잔혹했고 정중부의 측근들은 죄다 붙잡혀 차디찬 피웅덩이 속으로 던져졌어. 하지만 평강과 온달, 그 둘만큼은 예외였어. 그들은 미리 경대승과 비밀스럽게 약속을 나누어 둔 덕분에 칼날 아래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지. 그럼에도 이번엔 달랐어. 피를 몇 번이나 보고 권력이 몇 번이나 뒤집히고 동료가 몇 번이나 사라졌는지조차 셀 수 없는 지금, 평강조차도 더는 견딜 수 없었지. 온달, 밤이 조금씩 걷히고 있을 즈음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그를 불렀어. 온달은 그녀의 숨소리에, 목소리에 담긴 낯선 피로를 느꼈어. 왜? 평강은 이마를 짚고 마치 세상에 질린 사람처럼 한마디 내뱉었지, 텄다. 뭐가? 온달은 눈을 찡그리며 되물었고 평강은 이내 씁쓸하게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왕건이가 나라를 그렇게 세우니 이 모양이지. 시발, 무슨 나라가 이래. 이젠 그냥 그만 튀자, 그만. 그 말은 평소 같았으면 농담처럼 들렸을 테지만 그날만큼은 무겁게 박혔지. 온달은 평강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어. 튄다고? 어디로? 너 돈 좋아하잖아. 그러자 평강은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듯 작게 웃으며 속삭였지. 헤헤. 북방으로 튀자 이럴 줄 알고 재산은 따로 꽁꽁 묻어놨어. 온달은 웃음을 터뜨렸어. 너 왕 되고 싶다더니 포기한 거야? 그러자 평강은 진심 어린 짜증 섞인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지. 시발, 이런 나라에서 무슨 왕이야. 왕건이 나라 세운 이후로 맨날 쿠데타고 숙청이고 칼부림이고 그냥 다 싫어.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어. 그녀의 말에 온달도 고개를 끄덕였어. 콜.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결심을 내렸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숨겨둔 보물 자루들을 꺼냈어. 금붙이, 비단, 보석, 벽란 속에서 하나씩 모아온 살아남음의 흔적들이었지. 말을 타고 북쪽으로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야망에 휩싸이지 않았어. 권력도 복수도 이름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먼 곳을 향해 조용히 떠난 거였지. 혼란한 고려의 밤 속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살아남았던 두 사람은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 그 누구의 칼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한 사람만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함경도의 깊은 산맥은 날이 따뜻해질수록 더욱 적막해졌다. 낮게 깔린 안개는 나무 뿌리를 감고 흘렀고 마을은 그 속에 마치 지워질 듯 잠겨 있었다. 그 마을은 지도 어디에도 없었다. 땅은 짙은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가끔씩 풀잎을 스치며 오래된 소문처럼 움직였다. 사람들은 말이 적었고 짐승들도 조용히 살아갔다. 그곳엔 두 사람이 있었다. 피로 물든 역사로부터 등을 돌린 평강과 온달. 그들은 긴 시간 동안 같은 곳에서 숨을 쉬고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왔다. 그들의 집은 나무로 지은 조촐한 구조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주인님이라 불렀지만 누구도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묻지 않았다. 어느 날 해가 낮게 누워있는 시간, 풀밭에 누운 평강은 느릿하게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입을 열었다. 온달, 그 말에 옆에서 똑같이 누워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응? 근데 우리 왜 나이를 안 먹지? 말끝에 실린 미묘한 떨림은 바람보다도 가볍게 흩어졌다. 온달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눈동자가 무언가를 헤아리듯 하늘 구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그랬다. 평강의 검은 머리카락에는 아직 한 올의 흰빛도 없었고 그의 피부는 여전히 탄력 있었다. 온달 역시도 먼 기억 속 칼날 속에서 빠져나온 지 오래지만 여전히 젊었다. 경대승은 죽고 최충헌이니 최훈이 그 쓰레기들은 이제 몽골 애들이랑 싸운다더라. 평강의 말은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피의 기억이 묻어 있었다. 고려는 도대체 언제 망하냐? 온달은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머리 아래로 베었다. 고려가 그렇게 싫어? 넌 왕건이가 세운 나라가 좋아? 이름은 오래되었고 감정은 식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 그들의 목소리 끝에 남아 있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팅자팅자 노니까 나쁘진 않잖아. 그 말에 평강은 눈을 감았다. 뺨 위로 내려앉은 햇살이 따뜻했고
땅속의 벌레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뭐, 그건 나름 괜찮긴 하지. 그때였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마을을 울렸다. 그리운 목소리. 여형님, 누님, 성계였다. 말 위에 활을 들고 웃으며 달려왔다. 그의 얼굴엔 여전한 장난기가 가득했다. 어이, 성계 왔네? 오늘은 또 웬일이야? 사냥이나 같이 가자고요. 온달이 평강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럴까? 평강, 넌 안 갈래? 됐어, 난 머리나 할래. 성계와 온달은 말굽 소리를 남기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평강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어깨 아래로 풀잎이 간지럽혔고 하늘은 아무 일도 모른 채 푸르게 열려 있었다. 그래, 더는 안 싸워도 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는 이름으로, 어느 기록에도 남지 않을 시간으로. 칼도 복수도 왕도 사라진 마을에서 단 하나의 약속만 남긴 채 서로. 그리고 평화. 눈발이 은빛 비늘처럼 흩날리는 함경도의 산자락. 고요한 설경 속에서 울려 퍼진 활시위 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터졌지. 휘익, 뚝 떠 성계의 화살은 바람을 찢고 날아가 순식간에 달리던 사슴의 심장을 꿰뚫었어. 하얀 눈밭 위로 사슴이 쓰러졌고 핏빛이 천천히 번져나가며 그 정적의 또렷한 생동감을 불어넣었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온달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어. 와, 진짜 신궁이 있긴 있구나. 성계야, 너 활솜씨 진짜 대단한데? 성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 아이고 형님, 무슨 신궁식이나요? 형님 무공에 비하면 제가 하는 건 장난이죠. 온달은 코웃음을 치며 화를 내려놓았어. 치. 그래서 웬일이냐 오늘은? 성계는 말에서 내려 눈밭을 뚫고 온달 옆으로 성큼 다가왔어. 그는 사냥 이야기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품은 듯 목소리를 낮췄지. 형님, 저 이번에 고려 조정으로 내려갑니다. 형님도 같이 가시죠. 온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어. 개성에? 성계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네. 온달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 그 아사리판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개성 조정에 가서 뭘 하겠다고. 성계는 그 말에 잠시 웃음을 터뜨렸어. 하하하. 맞습니다. 개판이긴 하죠. 가서 뭐 하려고? 성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눈빛을 가다듬고 말했어. 사내라면 벼슬도 하고 큰일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시대라 해도 누군가는 칼을 잡아야죠. 온달은 대답하지 않았어. 멀리 펼쳐진 설산을 바라보며 손을 휘휘 저었지. 됐다. 난 관심 없다. 가서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잠시 정적. 성계는 온달의 어깨를 바라보며 다소 안타까운 표정으로 묻듯 말했어. 형님, 피가 끓을 때도 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온달은 말없이 눈밭을 내려다봤어.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 속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듯 했어. 사실은 여전히 송그치 전장을 기억하고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칼의 무게를 그리워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는 곧 짧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나는 됐다니까. 평강이 고려라면 아주 죽어라 싫어하잖냐. 내가 무슨 수로 가겠냐. 성계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가볍게 온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님 뜻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생각 바뀌시면 꼭 내려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성계는 말을 타고 눈길을 따라 조용히 떠났어. 눈발이 다시 내려앉고 숲은 고요해졌지. 온달은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멀어지는 성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 잊고 지냈던 전사의 피가 다시 뜨겁게 뛰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